안녕하십니까. 저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레이스 리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상록회 멤버들과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고객분들도 보이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혹시라도 저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작년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74년도부터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크게 6가지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인컴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메디컬, 그리고 헬스, 인슈런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식료품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하우징 서비스를 어떻게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지 그런 내용과 그리고 기타 그리고 현장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BEC 공식적으로 지정된 기관이고요. National Council on Aging이라고 해서 2015년도부터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니어분들, 장애인분들, 저소득층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혜택과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피트 가입하는 것, 갱신 및 지속적인 사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및 베트남 기관과 협력하여 아시아 커뮤니티로부터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득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소셜연금을 안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선생님 계신가? 두 분 계시네요. 세 분 계세요? 네. 소셜연금 그럼 많이들 받고 계시지만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연금은 언제부터 받는가요? 65세. 62세. 어떤 분은 70세.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은 65세부터 어떤 분은 62세, 70세까지 딜레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만기 은퇴 연령이라고 해서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예,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을까요? 틀린가요? 네, 혹시 어떻게 틀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선생님 제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나이에 따라서 다르실 게 맞아요. 네, 54년생, 1954년생까지는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66세세요. 그런데 1955년부터 1960년생까지는 매해마다 2개월씩을 더해요. 그러니까 55년생이시면 66세 2개월이 되시고 1960년생이 되시면 70세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 따라서 선생님이 태어나신 그 연도에 따라서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다릅니다. 근데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왜 중요할까요?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 때 소셜연금을 받는 것하고 70세까지 혹시 미뤄서 받는 것하고 왜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금액이 많아지죠. 네, 맞습니다. 금액이 많아지세요.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성실하게 10년 이상을 일하시면 포리 크레딧을 받게 되세요. 미국에 오셨더라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셜연금을 못 받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크레딧이 모자라셔도 못 받으세요. 그런 분들 실제로 많으시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10년 이상 성실히 일하셔서 1년에 푸 크레딧이 채우신 분들이 10년 후에 그 금액이 이제 누적이 돼서 소셜연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를 지연해서 70세까지 미뤄두시면
매해마다 이자가 8%씩 붙습니다. 복리로. 네, 그렇게 해서 시세가 딜레이하시면 130.7%를 수령을 하시고요. 조기 은퇴. 은퇴가 몸이 아프시거나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빨리 은퇴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프리타이먼트 에이지 때 100%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선생님께서 62세 때 받으시면 74.2%밖에 수령이 안 되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뭐 63세 받으시고 64세 받으시고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80% 9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셜연금을 최저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소셜연금을 최저로 받으시면 10년간 최소 금액이 1년에 6,040불 이상을 보고를 하시고 매년 포크레딧에서 폴리크레딧을 채우시면 풀리 리타이먼트 에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70세 때 161불을 받으세요. 1년에 6,000불 정도 세금 보고를 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소셜연금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로 받으시려면 70세까지 미루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수령액은 만들이죠? 네, 먼틀리 금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틀리 금액이세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수령액이 3,822불이세요. 근데 이분이 70세까지 딜레이를 하시면 4,555불이세요. 거의 한 700불 차이가 나죠, 매달. 네,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62세에 수령을 하시면 아까 74%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2,572불이 됩니다. 그 소셜연금이 매해마다 인상되는 편지 받으시죠? 네. 12월 되시면 집으로 우편이 와요, 그죠? 상단으로 이렇게 쭉 뜯는 그런 편지가 오는데 두 가지가 오죠. 하나는 1099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소셜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총액이 나오는 편지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내년도에 소셜연금이 인상이 돼서 얼마를 받으실 건지 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24년은 3.2% 인상이 돼서 소셜연금이 1,000불을 받는다고 가정하셨을 때 1,032불이 됐고요. 혹시 2025년 이게 이제 콜라라고 해서 그 의회를 통과한 법에 의해서 소셜연금이 몇 퍼센트 오를 건지 공표를 하거든요. 올해 콜라가 이제 통과가 돼서 소셜연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도 2025년부터요. 혹시 몇 퍼센트 오르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2.5. 예, 저기 맨 뒤에 계신 분께서 정말 맨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오시겠어요? 네, 이 코비드 테스트기인데요. 선물로 드릴게요. 네, 2.5%가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다들. 신문을 많이 보시나 봐요. 네, 2.5%가 맞습니다. 내년에도 소셜연금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2.5%가 오릅니다. 자, 이 필수 베네핏인데요. 이게 하시면 너무 복잡하세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넘기도록 하겠는데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져서요. 자, 그 다음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은퇴를 해서 소셜연금 받으셨어요. 근데 일을 하고 계세요. 자, 또 하나 기사합니다. 일을 계속하면 소셜연금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올라간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올라간다. 내가 소셜연금을 받아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소셜연금이 매해마다 계속 올라간다. 내려주시겠어요? 소셜연금 안 올라간다. 똑같다. 네, 아시지만 정답은 올라간다입니다. 올라간다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셔서 텍스를 보고를 하시죠. 네, 내가 비록 은퇴를 했더라도 텍스 내실 때 소셜시큐리티 텍스가 또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내년도 소셜연금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시더라도 소셜연금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그런데 내 풀리타이먼트 에이지 이전에 소셜연금을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셜연금이 다 안 나오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가이드마다 풀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다르시죠? 태어나신 연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풀리타이먼트 에이지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1954년생이신 분이 66세가 풀리타이먼트 에이지인데 이분이 소셜연금을 63세부터 받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소셜연금이 금액이 작아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일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22,000불 정도 버신다고 하시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셜연금이 홀딩이 됩니다. 다 안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풀리타이먼트 에이지까지는 소셜연금을 기다리시라는 이유가
일을 하신다는 가정하에서는 소셜연금을 100% 받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셜연금을 홀딩을 하고 있다가 플리타먼트 예지가 지나면 다시 돌려줍니다. 정부가 뺏어가는 돈은 아니에요. 잠시 홀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연금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배우자를 사별을 했거나 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 남편분이 열심히 미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에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일을 안 했는데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서바이벌 베네핏이라고 하는데요. 유가족 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남편분께서는 미국에서 일을 안 하시고 사모님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배우자 있는 남편이 소셜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거를 배우자 연금이라고 하죠. 스파우설 베네핏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이혼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이혼을 하셨는데 전 배우자가 미국에서 일을 했고 저는 일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재혼을 안 했다는 가정하에, 재혼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재혼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전 배우자의 소셜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재밌다고 표현해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오셨어요. 어떤 분이 저희 센터에 오셨는데 소셜연금 신청하기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재혼을 하신 여성분이셨어요. 결혼하신 여성분이셨는데 그 재혼하신 분이 미국 분이시고요. 미국 분이시고 이 미국 분의 소셜연금의 절반 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재혼한 미국인 남편이 그 미국인 남편이 전에 결혼했던 여성분의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배우자의 배우자 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여성분하고 그 미국인 남편의 전 여자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하고 까다로워서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런 부분들 넘어가고요. 그 장애연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셜연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장애가 있으신 분에서 만성 신장질환, 유리릭 또는 의사로부터 정신적으로 멘탈적인 문제가 있다고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한 그 전 직장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일하셨어야 했어요. 5년 이상 일하셔야 되고 그 일한 그 직장에서 그 월급의 최대한 80%까지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장애연금하고 SSI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도 SSI를 받죠. 네, 그런 경우도 장애연금에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일한 기록이 없더라도 직장에서 일한 기록이 없더라도 멘탈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원히 이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 정부로부터 963불씩 매달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장애를 해서 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상담 주시면 제가 신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 제가 나왔는데 기초생활연금이라고 해서 SSI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소셜연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좀 다른데 SSI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권자인데 소셜연금이 아예 없으신 분도 SSI만 단독으로 신청이 됩니다. 근데 영주권자이신 분 같은 경우는 SSI만 단독으로 신청을 못하세요. 영주권자이시면 소셜연금을 받으시는 상태에서 SSI를 추가로 신청하셔야 돼요. SSI만 단독으로는 영주권자를 신청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SSI를 받으시는 경우에 시민권자는 이미 미국 시민이시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영주권자가 SSI를 받으시면 이거는 현금성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Public Charge라고 합니다. 공적 구조를 받는 대상으로 들어가서
시민권 신청하실 때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점들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SSI를 받으시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SSI를 받으시면 메디케이드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데 내가 소셜요금이 한 600불에서 70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메디케이드만 단독으로 신청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SSI를 받으면서 추가로 받으면서 메디케이드를 같이 더불어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많이 도와드렸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다시 개별적인 질문 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넘길게요. 너무 복잡하니까요. 자, 많이 궁금해하시는 의료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케어 혹시 안 갖고 계신 분 여기 계세요? 다 메디케어 갖고 계세요? 네, 메디케어는 몇 세부터 시작하시죠? 65. 네, 소셜요금이랑 좀 다르죠. 그렇죠? 메디케어는 65세부터 시작합니다. 자, 메디케어는 40 크레딧이 안 돼도 40 크레딧이 안 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40 크레딧이 되신 분들은 파트 A 보험료가 제로예요. 하스피를 입원하실 때 쓰는 보험료가. 근데 소셜요금을 못 받으시고 40 크레딧도 안 되신 분도 메디케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트 A 보험료를 남들은 안 내면 난 내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 최대 599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네, 근데 그런 분들 메디케어 저 미국 일한 적이 없는데 메디케어 안 되나요? 물어보세요. 됩니다. 되는데 권장한 드리지가 않은 이유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바마 케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혜택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메디케어는 크게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메디케어는 파트 땡땡땡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손 드시고 내려가시는 분들. 세 파트요. 죄송한데 땡. 그 뭐야? 네 파트 딩동땡. 왜 네 파트일까요, 선생님? 파트 A, B, C, D. 딩동땡 맞습니다. 이거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파트예요. 그렇죠? A, B, C, D 네 파트예요. 그러면 네, A, B, C, D인데 여기는 오리지널 뭐 메디케어 하면서 A, B, D가 나왔네요. 자, A, B, C, D 중에서 A, B, D를 가져도 완벽하신 거고요. C만 있어서도 완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A, B, C, 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A, B, D만 하셔도 되고 혹은 C만 하셔도 돼요. 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오리지널로 돌아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파트 A는 하스피를 카드 보시면은 파트 A 하스피를 이렇게 써있죠. 병원에 입원할 때 쓰시는 보험이에요. 파트 B는 일반적인 클리닉, 병원 보실 때, 주치의 보실 때 또는 스페셜할 때 가실 때 쓰는 클리닉 보험이에요. 메디컬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클리닉 보험입니다. 클리닉 가실 때 쓰는 보험이에요. 파트 D는 약보험입니다. 약하러 가실 때 쓰는, 약국 가실 때 카드 보여주고 받으실 때 쓰는 보험이에요. 그럼 C는 뭘까요? 파트 C. 아닙니다. 네. C는 어드밴티지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C는 A하고 B하고 D를 묶어서 C로 팔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는 A, B, C, D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A, B, D를 갖고 있어도 완벽한 거고 C만 갖고 계셔도 완전히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요. A, B, C, D가 있지만 오리지널 메디케어 A, B, D를 가질 건가 혹은 C를 가질 건가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에트나 슬림핏 플랜을 갖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런 말? 에트나 슬림핏 보험을 갖고 있어요. 오리지널 메디케어일까요? 어드밴티지 보험일까요? 네, 어드밴티지 보험이에요. 그렇게 보험사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어드밴티지 보험이에요. 자,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페더럴에서 미국 정부가 주는 단 하나의 의료보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보험사 이름이 없어요. 그냥 메디케어 카드 그냥 병원 가서 쓰세요. 근데 어드밴티지로 가시면 에트나, 카이저, 존스홉킨스, UHC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보험사가 정해져 있는 거는
어드밴티지 보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드밴티지 보험 자체가 카이저 보험이 갖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얘기해서 그런데 내가 카이저 보험을 갖고 있는데 전 서비스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네, 어드밴티지 보험의 단점이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드밴티지 보험은 보험사가 묶여 있어서 H1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병원은 이 보험을 받는 병원만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카이저 보험 갖고 계시면 카이저 보험 너무 좋아요.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카이저 보험을 갖고 있어요. 권오비 내가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권오비 선생님이 카이저 병원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카이저 병원 보험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나뉩니다, 선생님. 자, 파트 A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신 분들은 풀리 크레딧을 치기 때문에 파트 A는 제로예요. 단지 파트 B 보험은 174분 70.5회고요. 내년도 파트 B 보험료는 얼마나 될 건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곧 나올 것 같고요. 파트 D 약보험 또 따로 계시죠, 그렇죠? 이것만 해도 거의 한 달에 200불 정도 돼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세요. 자, 어드밴티지 보험은 근데 어드밴티지 보험은 파트 B 보험료를 내나요? 내가 카이저가 있어요. 파트 B 보험료 내요? 안 내요? 냅니다. 저 내죠? 내죠, 그죠? 그러면 카이저에서도 제로짜리,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것도 있고 21불 내는 것도 있고 27불 내는 것도 있고 40불 내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추가로 그 어드밴티지 보험을 가시면서 등급을 따라서 그룹을 내시는 거예요, 그죠? 어드밴티지 보험이 있더라도 파트 B 보험은 기본적으로 내시는 거예요. 안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다가 좀 헷갈리셔도 파트 B 보험료를 기본적으로 내시는 거예요. 목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메디케이드 많이 궁금해하세요. 자, 매우 버지니아 계신 분은 안 계셔서 제가 넘기고요. 메릴랜드 조건을 볼게요. 이 주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저 메디케이드 받았는데 메릴랜드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주마다 메디케이드가 엘리저블 가능한 상한선 금액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금액이 약간 오버하시거나 그러실 경우에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메릴랜드는 기본적으로 기본 메디케이드는요. 월 소득이 한 분이 350불 소셜연금 포함해서예요. 자산을 2,500불 이하셔야 되고 부부신 경우에는 이익이 392불이에요. 너무 작으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 아시는 분은 소셜연금을 800불 받으시던데 메디케이드 되던데요?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SSI 기초생활연금을 추가로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가 오르메디컬로 따라오게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메릴랜드 주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2명이시면 392불, 한 분이시면 350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요 금액을 좀 넘으셔도 SSI, 기초생활연금을 신청하시면 메디케이드가 자동적으로 승인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요걸 하시면 메디케이드 하시면 앰뷸런스 마음대로 부르셔도 되죠, 그렇죠? 다음에 메디케어 홈케어 가실 수 있고, 선생님이 뭐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 다 간병인 치료 다 무료를 받으실 수, 혼통반장 다 무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월 보험료, 지정터블, 코페이, 의료보증, 성격보증 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많이 선호하시죠. 자, 그래서 그리고 메디케이드 못 받는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QMB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QMB라는 프로그램은 1인이시면 1275불, 부부시면 1724불 이하셔야 되는데요. QMB가 있으시면 파트 B 보험료 아까 114불 10전도 안 내시고 병원비도 100% 무료예요. QMB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요소도 좀 넘는데요. SLM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는 것도 숫자가 1인이시면 1526불, 2인이시면 2064불이시고, 요거는 아쉽게도 병원비 20%는 커버를 안 해주고요. 파트 B 보험료 114불 70점만 정부로부터 안 떼고 소셜연금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 다음에 QI라는 거 있어요. 제가 작년에 QI도 많이 해드렸어요.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요.
부부셨는데 2,200불 정도 되셨는데 이걸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QR을 신청을 하셔서 되셨는데 부부시니까 한 달에 174불 70전, 174불 70전, 두개 합쳐서 350불 넘죠. 그죠? 그 정도로 돌려받으신 거예요. 정부로부터. 한 달에 350불 작은 돈 아니신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서 Q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 기준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 없다 하시면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다 무료로 신청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엑스트라 헬프라고 있어요. 약보험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는데 약보험은 아까 파트 D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어드밴티지 보험이 있어요. 이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드밴티지 보험도 엑스트라 헬프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페더럴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월소득이 1인이시면 1,823불, 두 분이시면 2,465불 이하시면 이 엑스트라 헬프로 보험료, 약보험료도 면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약값도 어떤 분들은 제로로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제네릭 사시면 4불 50전, 브랜드 약 사시면 11불 20전만 내시면 나머지를 다 정부가 커버를 해줘요. 네,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면 연락을 주시고요. 자, 엑스트라 헬프 말고 메릴랜드가 리빙 코스트, 생활비가 많이 드는 주잖아요. 그래서 메릴랜드 주 자체에서 SPDAP라고 해서 약보험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주정부가 메릴랜드 주가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거는 1년에 부부시면 6만 불 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약보험 보조가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 수령도 6만 불 이하인데 하시면 저희한테 의뢰 주시면 SPDAP라고 해서 약보험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은 얼마나 해야 돼요? 개인이시면 4만 불 미치세요. 네, 가능하시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은 분들을 궁금해하신 롱텀입니다. 롱텀. 집에 장기 요양 받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널시몬 가시거나 혹은 데이케어 센터 가시거나 혹은 집에 간병인이 와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롱텀 케어 제가 상담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널시몬 혼자 가시면 최소 6,000불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24시간 아마 돌봐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롱텀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메디케이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못 받으셔도 롱텀 케어는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메디케어 받는 사람은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메디케어가 금액이 안 되셔도 롱텀 케어만 보조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조건이요. 메릴랜드 주입니다. 메릴랜드. 개인이시면 2,742불, 부부시면 5,484불이세요. 근데 문제는 자산이 1인이시면 2,000ml로 부부시면 4,000불 밑으로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퀴즈가 나와요. 자산에 집 한 채랑 자동차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전화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롱텀 받으면 나 죽고 나서 집 정부가 린을 건다는데요. 맞나요? 맞아요, 선생님. 맞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롱텀을 받으신 분들한테 정부가 전부 다 린을 거는 게 아니고요. 주정부가 그해 예산을 봐요. 예산을 봐서 4, 5년, 메릴랜드 주 같은 경우는 4, 5년에 한 번씩 정부가 주정부가 돈이 모자랄 때가 있죠. 코로나 기간에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부가 돈을 많이 집어내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오고 해서 주정부가 돈이 좀 모자라요. 이런 경우에 한번 일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그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150만 불이었대요. 작아요, 커요? 커요? 주정부가 메릴랜드 주 안에 계신 분들 중에 롱텀 케어 받으신 분들한테 재산을 일시적으로 점검해서 압류했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집들을. 150만 불 커요? 그쵸. 150만 불이면 저기 좋은데 포토메리 들어가면 집안세 값이잖아요. 적죠. 주정부가 150만 불에서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메릴랜드 주가 돈이 많은 주예요, 그렇죠?
잘 안 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롱텀을 피할, 집이 정부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녹화를 하고 되게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롱텀을 꼭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집은 한 채밖에 없는데, 자식한테 꼭 물론은 주고 싶어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한테 따로 상담 주신 분입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일시적으로 주정부가 권한이 있습니다. 롱텀을 했을 경우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을 린을 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으면 린을 못해요. 에빅션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에빅션을 할 수가 없어요. 퇴거를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입자를. 그 집에 3개월 이상 누가 살고 있으면 집을 린을 못 걸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쉽게 할 수 없어요. 돌아가신 분 이외에 자녀라든지 다른 가족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 롱텀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꼭 이걸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한 달에 6,000불씩 어떻게 내시겠어요, 그렇죠? 너무 힘드시잖아요. 또 하나는 그래도 집은 있고 차는 있고 내가 호원기 예전에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다 20만 불 있으세요. 그 롱텀을 꼭 받고 싶으세요. 소중한 분들 작아서. 그럼 5년 동안 스펜다운 한다고 해요. 5년 동안 그 자산을 조금씩 없애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5년간 기록을 봐요. 지금 당장 통장의 잔액이 2,000불 밑으로 있더라도 5년 동안의 그 선생님의 금융자산의 그 히스토리를 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조금씩 처분하시면 가능하세요. 근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플로리다에서 오셨는데 집을 팔고 오셨어요. 집이 16만 불, 집이 작은 집이었어요. 16만 불을 팔고 오신 거예요. 롱텀을 신청하셨는데 거절당하셨어요. 왜냐하면 16만 불 돌에 대한 출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오셨는데 플로리다에서 메디케이드 받으신 분이고 오셨어요. 근데 16만 불에서 뭐 어떻게 쓰셨어요? 물어보니까 뭐 차도 사주고 우리 뭐 자녀 차도 사주고 뭐하고 해서 금방 없어질 텐데 했어요. 근데 정부가 보기 이상한 거예요. 16만 불이 몇 개월 사이에 한꺼번에 없어지니까 이상한 거예요. 출처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5년간의 기간을 두시고 조금씩 처분하시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갖다가 통장에 4,000불 밑으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는 갑자기 큰 돈이 싹 사라지면 의심이 되니까 허락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롱텀케어 인슈런스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롱텀케어 보험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지금 나이가 많으시면 롱텀케어 다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잘하고 계신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자산을 저 월소득을 소중한 자체가 훨씬 넘을 것 같다 그러면 롱텀케어 보험을 들고 계신 거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는 다 설명을 드리면 복잡하시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푸드스탬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푸드스탬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스텝, SNAP라고 해서 스냅이라고 불러요. 요건 인컴 기준이 한 분이시면 1,580불, 두 분이시면 2,136불 이하시면 베네핏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30불, 40불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똑같은 소셜연금을 받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200불 받으시는 분도 보세요. 왜 차이가 나냐면 소셜연금을 어떻게 매달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부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 똑같이 소셜연금을 1,000불씩 받으시는 분이시라도 죄송합니다. 자기 가족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렌트비를 안 내세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푸드스탬프가 굉장히 작아요, 금액이. 근데 1,000불을 똑같이 받으시는데 아파트에 막 700불씩 내세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300불밖에 안 되죠. 그런 분들은 푸드스탬프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틸리티 비용이랑 렌트 비용을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는지 증명을 잘 하시면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받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금액이 너무 작은데요 하신 분들 저한테 상담을 주시면 그 어떤 서류들을 잘 모아서 잘 증빙을 하면 푸드스탬프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푸드스탬프 이외에도 내가 소셜연금도 있으신데 뭐 집세라든지 모기지 아직도 남아 계시고 병원비도 많이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승용금이 꼭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푸드스탬프 이외에 선생님의 이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무료로 픽업할 수 있는 푸드 팬트리 같은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보도 있으니까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 올해 재산세 되게 말이 많았어요. 혹시 재산세 올해 신청하신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 계셨어요? 예, 재산세가 매해마다 10월 1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텍스 보고 마감 기준일인 4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8월 달에 고지서에 아예 감면된 금액을 받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10월 1일까지 신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집 있으신 분들 재산세 신청은 머릿속에 항상 4월 달 전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텍스 보고 안 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소셜연금 1년에 한 번씩 12월 달에 1099 오잖아요. 소셜연금 총액이 나오죠. 고서를 가지고 재산세 감면 선택을 제가 보조를 신청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면 8월 달에 아예 감면된 금액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좋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멜랜드주는요. 렌터 사시는 렌터도 텍스 감면을 해줘요. 이 부분도 많이 모르세요. 내가 아파트에 렌트비를 내고 있어도 그 렌트비 낸 거에 대해서 텍스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렌트 사시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요. 재산세 렌트비 가면 전부 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0월 1일이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4월 15일 전에 하면 8월 달에 아예 감면된 금액으로 받으시고 4월 15일 이후부터 10월 1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내가 내 돈 낼 거 다 내고 리펀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더 복잡하시니까 혹시라도 재산세 감면이 되시는 분들은 4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시니어 아파트 많이 궁금하시는데 저희가 몽고메리 카운티 주는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니어 아파트 30% 저수준 아파트 신청하시면 한 5년 정도 기다리세요. 근데 5년 기다리시면 연락은 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16번 정도 했어요. 팩기 받으신 분들. 그럼 기다리시면 꼭 신청해서 기다리시면 연락은 오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집이 있어도 내가 집을 조만간 처분할 것 같고 저소득층 아파트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이 있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5년이 지나서 내가 막상 당첨이 됐을 때는 집이 없으셔야 돼요. 그거는 미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당첨이 됐을 때는 없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냉난방 프로그램. 메릴랜드주는 냉난방비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버지니아에 비해서. 그래서 가스비, 전기세 보조받으시는 거예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1년에 1,800불까지 받으세요. 이 냉난방비는 매해마다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지금 지금 월소득 기준으로 각 두 분이시면 3,400불 미치시면 가능하신데요. 이 냉난방비 저희가 매해마다 많이 신청을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이 자녀랑 같이 살아요.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고지서도 가스비 고지서, 전기세 고지서 내 이름으로 나오는데 자녀랑 같이 살아요. 자녀랑 같이 살면 자녀의 인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집이 내 명의로 안 돼 있고 자녀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가스비랑 실제로 그 집에 사는 건 나기 때문에 내가 전기세랑 그 다음에 물세, 가스비를 내요. 그런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집의 명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에 실제로 사는 사람의 인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되시니까 혹시라도 신청 못 하신 분들 연락을 주시고요. 단지 물세가 좀 까다로워요. 물세가 정말 이상한데요. 물세는 매달 100불 이상을 쓰셔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물세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57불 정도 되시는 분이 나 이거 100불 넘었는데 왜 안 되냐? 왜냐하면 매달을 기준으로 할 때 그걸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물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세 달에 300불이 넘게 나오시면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연체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값을 못 낼 정도로 되게 힘드세요. 그럼 연체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연체를 하면 100불 이상 연체가 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세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택시 쿠폰도 있어요. 콜 앤 라이드라고 불러요. 그렇죠?
택시 쿠폰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자가 운전하는 게 좀 많이 힘들다, 택시 꼭 이용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택시 쿠폰도 신청해드리고요. 요거는 6불 신청하면 순전하면 60불인데 이제 요즘에 10불 신청하면 120불 줘요. 그 금액들이 정부가 보조해주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꼭 공지해드리고 싶은데요. ACT 전화비 인터넷 가면 한 달에 35불씩 하는 거 해줬었는데 이게 2024년 6월 1일자로 종료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됐으니까 더 이상 신청도 불가능하시고 혜택도 이제 많이 못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선생님들 주변에 인테리어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만 내 주변에 일을 못 구해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몽고메리 카운티 소속되어 있는 잡들이라든지 혹은 USPS, MCPS 이런데 저희가 취업을 안선해줘요. 그래서 최근에 여성분이신데 65세세요. 65세 되신 여성분이신데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학교에 MCPS에 학교 보건실에 들어가셨어요. 정부 자리니까 좋잖아요. 소셜그룹 베네핏도 좋잖아요. 연세가 있어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일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저희가 세이프티넷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6개월 안에 실직을 하셔서 렌트비를 못 내고 모기지를 못 내고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한테 저희가 한 번 2,500불씩 총 3회 지원을 해드립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혹시 주변에 렌트비를 못 내고 모기지를 못 내고 갑자기 실직을 당해서 가정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2,500불씩 3회 최대 7,500불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분들 계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이 저희 한국일보의 칼럼으로 2022년에 기재가 됐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여기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세미나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회복지사 그레이스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